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쓸 때, 그러니까 회원님들한테 이제 바로 쓸 때 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트랙과는 조금 연관성이 없기는 한데, 이제 근막적인 형태로 봤을 때 상완골이 있으면 이 상완골에서 대흉근과 광배근은 서로 거의 하나로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흉근이 이제 끝나는 지점, 그리고 광배근이 끝나는 지점은 상완골의 이두근구 주변에서 끝나는데, 이거를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이 두 근육도 그냥 거의 하나라는 거예요. 거의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부해보면은 여기 있는 대흉근하고 광배근이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흉근하고 지금 대원근, 광배근이 하나처럼 모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MAT라고 하는 테크닉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은 와, 진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흉근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등 근육에 힘을 못 주는 사람도 있고, 광배근하고 대원근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대흉근에 힘을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런 근막경선에 해당하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MAT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테크닉하고 만나면 시너지가 정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의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아, 이 근육에 의해서 이 근육이 억제될 수 있구나. 대흉근에 의해서 광배근이 억제될 수 있고, 광배근에 의해서 대흉근이 억제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실제로 회원님들이 이제 운동을 배우러 찾아왔을 때 그런 내가 특정 근육에 자극을 못 주거나 내가 특정 운동을 할 때 뭐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높은 확률로 이 근육의 언밸런스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경선을 볼 때는 이런 이제 연결성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죠. 회전근개의 문제가 절대로 회전근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요 그냥 사진 한 장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원근하고 극하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절대 얘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얘는 능형근하고 연결돼 있고, 능형근 어떻게 돼 있었죠? 판상근하고 연결돼 있고, 능형근은 또 전거근하고 연결돼 있죠. 기억나시죠? 전거근은 외복사근, 복직근, 내복사근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연결성의 밸런스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내가 연결성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깨 운동을 할 때 불편해요. 어깨 운동을 할 때 불편한데 근육을 테스트해봐. 그럼 어떤 특정 근육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때 이제 범인으로 찾아냈던 게 이제 극하근을 찾아낸 건데, 극하근의 문제가 왜 생겼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능형근하고 전거근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극하근이 너무 과활성화가 돼서 능형근하고 전거근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능형근이나 전거근이 너무 과활성화되면 회전근개가 또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이 근육이 이 근육하고 연결돼 있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근육의 힘이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게 어우러지는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극상근은 견갑거근하고 마찬가지로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갑거근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극상근의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결성이 한 번에 표현을 하면, 표면 후방상지선은 이렇게 승모근을 놓고 한쪽 승모근과 반대쪽 삼각근, 그리고 반대쪽 승모근과 반대쪽 삼각근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똑같죠. 왼쪽 삼각근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왼쪽 승모근 힘 잘 못 쓸 수 있겠죠. 오른쪽 승모근도 같이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승모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잖아요. 이게 왼쪽 오른쪽 나눠놨지만 승모근 자체로 보면은 왼쪽 승모근하고 오른쪽 승모근은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승모근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승모근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표면선하고 심부선 전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부로 봤을 때 왼쪽 능형근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능형근이나 오른쪽 회전근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보통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왼쪽 팔꿈치가 아파요. 그 사람이 왼쪽 팔꿈치가 났어. 왼쪽 어깨가 아파. 왼쪽 어깨가 났어. 오른쪽 어깨가 아파. 오른쪽 어깨가 났어요. 갑자기 뭐 왼쪽 무릎이 아파. 오른쪽 골반이 아파. 이런 식으로 통증이
막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회원님들한테 그런 히스토리를 들어도 제가 왼쪽 팔꿈치를 다쳤는데요. 왼쪽 어깨가 아파졌어요. 근데 운동을 했더니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통증이 돌아다니는 증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팔꿈치나 뭐 어깨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 승모근 쪽 그리고 허리 쪽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통증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근막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을 찾으면은 조금 더 쉽게 그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근막경선 해부학을 보다 보면은 그 실마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좀 읽을수록 재밌는 책인 게 그 이유죠.